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학교 송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거름 심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거름 심포경은 표준 경맥 명칭으로는 페리카디움 메리디안이라고 합니다. 부호로 PC 메리디안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페리카디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페리카디움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 PC 메리디안, 즉 수거름 심포경의 유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페리카디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경맥은 가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팔의 안쪽 정중선을 지나서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내려오는 유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족소음 신경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 안쪽을 지나 복부를 통해서 가슴에서 끝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수거름 심포경은 가슴에서 출발해서 겨드랑이로 나와서 팔의 안쪽 정중선을 지나서 손바닥의 정중선으로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에서 표시되지 않은, 즉 경혈이 존재하지 않는 인체 내부로 흐르는 또 다른 경맥의 유주도 여러분들은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가슴에서 시작된 유주가 겨드랑이를 통해서 팔을 거쳐서 손바닥으로 내려온 것 외에도 가슴에서 인체의 배꼽 아래까지 유주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심포와 삼초가 장부간 표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경맥의 유주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어려운 것은 수거름 심포경의 심포라는 의미와 수소양 삼초경의 삼초라는 의미를 이제 찾아봐야 하는 점에 있습니다. 흔히 페리카디움, 즉 심포라는 것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는 의미로서 영어로 번역해서 페리카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포라는 의미는 해부학적 용어의 페리카디움만 지칭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심포와 삼초를 화와 연결된 장부로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만, 실제 우리가 오장육부, 즉 간심, 비폐, 신으로 이야기하는 오장 개념에서 화하고 연결되는 장은 바로 심장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 심포와 삼초를 화와 연결된 장부로서 언급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장부 체계에서 목화토금수에 해당이 되는 간, 심, 비, 폐, 신, 그리고 이것과 짝이 되는 부인,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이 5개와 5개의 짝을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심과 소장을 화의 장부로서 이야기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포와 삼초를 또한 화의 장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심포와 삼초는 해부학적 구조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심포를 언급을 하면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다라고 했는데, 이 단순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의 개념으로서만 심포를 이해하게 되면 심포가 가지고 있는 장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문원을 살펴보면 심포라는 개념은 단순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포문, 즉 인체의 하부 단전에 있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과 아래 포문, 즉 하부에 있는 단전 구역과 연결이 되고 있는 기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심포는 심장의 화와 달리 전신을 돌아다니는 화의 의미로서 심포와
연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심포와 짝을 이루는 3초는 다음 3초경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심포가 갖고 있는 화의 특성, 즉 전신을 돌아다니는 화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발현 장소로서 3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기의 현상을 심포라는 개념과 3초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심포라는 말 자체가 단순 번역하기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는 개념과 유사해서 우리가 흔히 심포를 또는 심포경을 페리카디움 또는 페리카디움 메리디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심포라는 명칭은 단순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심포는 우리 몸의 전신을 돌아다니는 화의 성질, 즉 우리 인체가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전신의 기순환이 제대로 되어서 따뜻한 성질을, 우리 인체의 따뜻한 성질을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포를 단순히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말씀드리는 것이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심포경, 즉 인체의 화성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경맥은 인체 상부의 팔의 안쪽면 정중선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바닥 가운데를 거쳐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굉장히 지쳐서 힘들고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체온도 이제 정상 온도가 유지가 되기 힘들고 굉장히 녹초가 됐을 때 우리가 노궁이라는 혈자리에 뜸을 떠서 피로를 회복하거나 우리 인체의 처진 기능들을 끌어올리는데, 이 행위는 노궁이라는 혈자리가 갖고 있는 혈 위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심포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기능, 즉 전신을 움직이고 있는 화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조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유주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다발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증이 있습니다. 바로 인체 팔 앞 가운데 정중선 손목 부위에 통증이 극심해서 팔을 꺾거나 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질환일 텐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수거름 심포경의 경맥을 자극해서 수거름 심포경의 경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면 손목의 통증, 즉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등장하는 손목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유주를 잘 살펴보시면 인체 팔의 안쪽 면의 정중선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아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팔꿈치 바깥쪽이나 뒤쪽이 아픈 것이 아니라 팔이 접히는, 즉 주관절의 안쪽 정중선의 통증이 유발되거나 또는 굽히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질환이 발생이 되면 이 수거름 심포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름 심포경, 수거름 심포경은 인체를 관장하는 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질환, 즉 갑자기 기능이 완전히 처진다거나 체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응급질환에 다용되는 혈자리들도 분포하는 것이고요. 심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고도 경혈이 존재하는 이 팔의 안쪽 부위의 유주 때문에 이 팔의 안쪽 정중선에 나타나는 마비 증상
또는 통증, 그다음에 근육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등의 증상들을 모두 이 수거름 심포경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경맥의 유주를 안다라는 것은 경혈이 존재하고 있는 경맥뿐만 아니라 체강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유주, 그 다음에 이 경맥이 어떤 장부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매번 유주를 강의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배우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경혈을 익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맥의 구조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임상에서 경혈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 좀 더 근본적이고 명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봉효 교수님께서 수거름 심포경의 각 경혈, 취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거름 심포경의 팔꿈치 이상 부위의 경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혈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거름 심포경의 기시혈이죠. 천지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혈은 심포경의 기시혈이고 또 흉부 전면에 있는 경혈인데요. 앞에서 봤던 족소음 신경의 흉부, 늑간에 있는 혈들과 마찬가지로 이 천지혈도 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지혈의 위치는 4번, 5번 갈비뼈 사이에서 유중으로부터 외방 1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중에서 외방 1촌이니까 인맥에서부터 따지면 옆으로 5촌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맥에서부터 옆구리 정중선까지가 우리가 골도법에서 8촌으로 간주를 하는데요. 그 중간에 여기 유중을 지나는 조경명 위경 라인이 있고요. 그 위경 라인 밖으로 1촌의 거리만큼 더 나가면 천지혈이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갈비뼈를 촉지해서 늑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2번, 3번, 4번. 4번하고 5번 사이 일반적으로 4, 5 늑간에 유중혈이 위치하고 있죠. 이 유중혈 바깥쪽으로 4번, 5번 갈비뼈 사이에서 유중혈 외방 1촌에 여기가 천지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수거름 심포경의 기시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유중혈이 신골과 마찬가지로 금침혈인 건 아시죠? 물론 이유는 달라요. 신골혈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침을 하는 이유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주고 배설물을 다시 보내는, 내가 생명 활동에 꼭 필요한 영양분 섭취와 배설물 배출이라는 이 행위가 오직 뭘로? 이 탯줄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다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이 탯줄을 잘라가지고 이 탯줄이 이렇게 퇴화가 되면서 배꼽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천지기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골은 우리가 금침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중혈의 경우에는 왜 금침이냐면, 물론 자침을 하면 큰일 나느냐?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유중혈을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근데 유중혈의 경우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너무 아파요. 아마 자기가 자기 유중 또는 다른 사람 유중에 침 나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중혈의 경우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주된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사 확인이죠.
뭐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 뭐지?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뭐 동공 반사를 볼 수도 있죠. 불빛을 비치면 동공이 갑자기 축소가 되면 이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체에서 뛰는 동맥 중에 가장 큰 동맥, 여기에 있죠. 목 옆에. 이게 안 뛰면 다른 동맥도 다 안 뛰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건데. 만져봤는데 왜 맥박이 없지? 이 사람 죽은 거예요. 그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가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유중혈을 손톱 끝으로 강하게 꼬집어요. 그러면 내가 정신이 없더라도 이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오늘 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요 유중을 손톱 끝으로 강하게 꼬집어서 비틀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찡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꼬집었는데 가만히 있어? 이 사람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는 쓰는데 여기에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침을 놔? 그럴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유중혈 밖에 있는 여기 천지혈의 경우에는 자침을 해요.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수거름 심포경의 기시혈인데 심포경이 자, 어떤 역할을 하죠? 단중자, 신사지관이고 실악출원,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 그죠? 제가 아까 앞에 강의에서 족소음신경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대흉근의 경직이 심한 사람들 중에 요 특히 바깥쪽 외상부 바깥쪽의 상부 쪽에서 경직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괜히 불안하거나 그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잘 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불안하다 보면 또 우울하거나 괜히 슬퍼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요 경직되기 쉬운 부위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천지혈이 있단 말이죠. 자, 똑같은 4호늑간인데 여러분 갈비뼈가 등 뒤에 있는 척추에서 갈라져 가지고 척추에 갈비뼈가 붙어 있죠. 그러면 4번 갈비뼈를 따라서 이 척추에서부터 앞으로 쭉 오다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4번 갈비뼈가 나와요. 거꾸로 여기 앞에서부터 4번 갈비뼈를 만지면서 뒤로 쭉 가면 뭐가 나와요? 4번 흉추가 나오게 돼 있어요. 4번과 5번 사이 요 높이는 여러분 인체가 평면이 아니고 입체인 건 아시죠? 우리 몸은 2D 아니고 3D예요. 그렇죠? 입체인데 4번하고 5번 사이 요 높이는 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심포의 영역이에요. 심포. 여러분 심포가 뭐예요? 아, 저놈은 저거 심포가 고약한 놈이야. 쟤하고 놀지 마. 저밖에 몰라. 심포. 심포 아시죠? 그게 심포예요. 마음의 병. 수태원 폐경부터 족거름 간이역까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심포경의 가장 큰 문제네 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 사람. 이 사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 약 먹어가지고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인이 뭔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걸 어떻게 약으로 바꿔요? 이 약 먹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약은 없어요. 마약밖에 없어요. 큰일 나요.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많아요? 천지혈을 부근에 요 대흉근 외측 상부에 근육 경직이 오기가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압통이 심해요. 우리가 근육학적으로 봤을 때 이 부위가 좀 많이 굳었네 이런 게 느껴지면 그 부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많이 굳어있는 근육 주변의 경혈을 촉지했을 때 모든 경혈은 누르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어떤 경우 이 사람 지금 그 혈을 써야 되는 증상이 있어요. 그 경혈에 적응증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길 누르면 평소에 눌렀을 때 아픈 거에 비해서 몇 배가 더 아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스트레스성, 내 시민성, 마인드 컨트롤 못 해가지고 생기는 짜증나서 생기는 이 기계로 진단을 해서 보이지 않는 피검사에도 안 나오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의사는 검사해도 깨끗한데요.
신경 쓰지 마시죠. 이거밖에 해줄 말이 없는 그런 환자들한테 뭐가 많아요? 이쪽 부위에 압통이나 근육 경직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환자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젊은 환자예요. 생리통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요 생리통이 심한 환자한테 제가 하복부 복직근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환자에게 혹시나 싶어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생리통이 아주 심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천지혈 부근을 촉지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원래 생리통이 있긴 하지만 요번만큼 심한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있는데 지금이 딱 그때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1년 중에 한두 번의 극심한 생리통이 있을 때 이게 원래 봄이면 봄 아니면 가을이면 가을 이때쯤 올 거냐? 그게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뭐 학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아니면 남자친구에게 뭐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심하게 혼났을 때 뭐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원인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있는 극심한 통증이 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수업 시간에 계속 고개 쳐박고 수업을 안 들어요. 엎드려 있어요. 왜지? 생리통이 너무 심해. 이유를 찾아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서 제가 대흉근 TP를 촉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중혈 외방에 천지혈 부근에 있는 요 외측 상부에 근육 경직과 압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때문에 여기를 촉지했냐면 이 사람이 생리통이 심한 케이스가 이 분명히 수거름 심포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의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심포경 경혈을 촉지를 한 건데 이 환자가 이제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뭘 알아요? 제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생리통이 아주 심할 때는 보통 생리통이 심할 때는 이제 배가 아프거나 좀 심하네? 그러면 허리까지 아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냐면 아주 심할 경우에 여기 가슴에 유방 부근에 통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심하면 이것까지 같이 아파요. 근데 그거를 엄마도 모르는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알지? 그죠? 제가 이 친구의 생리통의 양상을 미리 다 알고서 미리 파악하고 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아니었는데 심포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촉지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심할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같이 아픈 줄 알고 그래서 눌러본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포경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하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그러면 천지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늑간에 있는 다른 경혈 등을 마찬가지로 직자를 하면 안 되고요. 피부에 수평으로 침을 눕혀서 횡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자침 방법입니다. 그리고 천지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뒤에 흉추에서 갈비뼈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앞으로 쭉 오면서 앞에 와가지고 흉골에 또 이렇게 막 붙죠. 붙는데 자, 갈비뼈가 뒤에서 나와가지고 척추에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와서 이렇게 딱 붙는데 얘들이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옵니까? 15도 각도로 내려와요. 앞으로 오면서 내려가요. 앞에서 뒤로 가면서 애들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수평이 아니라 뒤로 가면서 올라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우리가 제일 걸리기 싫은 질병 중에 대표적인 게 암이 있죠. 그 중에 여기 흉부 전면에 생기는 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유방암이 있죠. 그죠? 모든 암은 다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유방암 환자들 중에 여기 그 유방 부위를 유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렸을 때 내측 상부, 내측 하부, 외측 상부, 외측 하부 이렇게 네 군데로 구역 분할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팝업 퀴즈를 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군데로 구역 분할을 했을 때 유방암 환자들의 그 암 조직에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사고 다발 지역이 어디게요? 자, 3초. 1, 2, 3. 정답은 외측 상부입니다. 여기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아요. 다른 데서 생기는 경우보다 여기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시면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유방암 자가 검진 같은 거 하는 거 나오잖아요. 어디를 유심히? 요 외측 상부 여기를 더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기가 사고 다발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심포경 기시혈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갈비뼈가 수평으로 나가면 요 천지혈 위치가 심포경의 위치가 외측 상부가 아니겠죠. 수평으로 나간다면.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뒤로 가면서 갈비뼈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평이 아니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리고 수직선을 그리면 이 심포경 부위는 어디 속해요? 외측 상부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수고름 심포경과 그죠? 고심통, 마인드 컨트롤 이것과 뭐와 요 흉부 전면에 생기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마찬가지예요. 이 흉부 전면에 생기는 질환들과 뭐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거름 심포경의 두 번째 경혈인 천천혈입니다. 천천혈은 심포경이 겨드랑이를 지나서 흉부에서 상집으로 넘어간 이후에 처음 나오는 경혈인데요. 천천혈의 위치는 상박부에서 상완 이두근의 안쪽, 바깥쪽 두 개의 갈래 사이에 있습니다. 네, 심포경이 수거름이죠. 거름경이 어딜 지나갑니까? 가운데를 지나가죠. 엄지 쪽으로 라디알 쪽으로 지나가는 게 태음경이고요. 뒤쪽 울나 쪽으로 지나가는 게 소음경이고 거름경은 태음경과 소음경 사이에 중간으로 지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상완 이두근의 두 개 갈래 사이 중간 위치를 지나가는 심포경 유주선상에서 이제 골도를 따질 건데요. 우리가 수음경을 치료를 할 때 이 겨드랑이 주름의 앞쪽 끝에서부터 팔꿈치 주름까지 이 거리를 몇 촌으로 합니까? 이게 9촌이에요. 자, 이렇게 상박부 안쪽에서 이 팔꿈치부터 겨드랑이 주름 끝까지 여기를 9촌으로 하는 골도에서 천천혈은 겨드랑이 아래로 2촌입니다. 그러면 3등분을 해서 겨드랑이 쪽 3분의 1 지점에서 1촌을 올라가면 여기가 천천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혈을 취해냈습니다. 일반적인 자침 방법은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하겠지만 만약에 천천혈이 위치하고 있는 이 상완 이두근 안쪽이나 바깥쪽 이 두 개의 갈래가 팔을 많이 쓰는 게 내 직업이야. 예를 들면은 뭐 야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농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선수라든지 또 운전을 직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과일 상자를 하루에도 뭐 100개씩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 그런 과일 장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때요? 팔 안쪽에 있는 상완 이두근이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쪽으로 침을 꺾어서 이 경직을 풀어주는 그런 자침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거름 심포경의 팔꿈치 이상 부위의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